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죠. 박현정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저희가 언제부터 함께 했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저희 8월부터 맞습니다. 뜨거운 여름하에 이 태양 아래에서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우리 방송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벌써 12월이 됐어요. 맞습니다. 연말 계획 있으신가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네. 너무 일반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어디 좀 휴가도 다녀오시고 연말도 행복하게 따뜻하게 보내셔야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올 한 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말부터 이제 내년 초까지 고민해보면 좋을 투자 전략을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리서치 센터 뷰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주요 증권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제 8,000포인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가 지수가 6,800포인트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저희가 지수 기준으로도 10% 이상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희가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끝나면 이제 파월에 임기가 종료가 되는 시점이 도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의 확장 그리고 AI 향의 수요 증가 등을 감안을 했을 때는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연말로 가면서 저희가 흔히들 기대를 하는 게 바로 산타랠리입니다. 네. 산타도 기대하고 계세요? 산타랠리 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네. 저희가 뭐 산타 오시게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있는 사이로. 네. 좋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말해주신 대로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변동성이 좀 큰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내년을 두고 이 미국 증시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내년 미국 증시는 괜찮을까요? 일단 저희가 뭐 FMC를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내년 미국 증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역시도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그리고 재정 정책의 확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TJ 잔고가 지금 차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이제 시중 유동성으로 풀리게 되면 미국 증시는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미국 경제 자체는 이제 소비와 더불어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부분을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AI 투자를 늘려가면서 미국 경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증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낙관적으로 이제 보고 계시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2025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할 때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가운데 뭐 어떤 키워드들이 2025년을 장식을 했는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할 것 같은 게 바로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생성형 AI라든지 이제 이번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등등이 있을 텐데요. 2026년에는 어떤 게 장식을 하게 될까요? 2026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올해가 AI 에이전트 해 원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컬 AI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쪽이 좀 강세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도 사실은 오늘 주요 뉴스로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 피지컬 AI에 점차 주목을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로봇 쪽으로 그 흐름이 조금 이동하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일단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레이팅 독을 통해서 PMI 지표를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50을 기록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이제 49.9 수준으로 머물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위축 국면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그 문제에 이제 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랠리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내년에도 아시아 증시가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네. 궁금하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년 이후로 놓고 봤을 때 중국 증시가 이제 3개년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던 적이 이제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브릭스 시대였을 때였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리먼 사태 이후로 이제 글로벌리 이제 유동성을 풀어왔을 때 이제 2012년에서 14년 사이에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도 중국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면 세 번째 케이스로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지만 뭐 부동산도 그렇고 살아날 기미는 사실 보이고는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주식시장이랑 경제랑 일정 부분 관련은 있지만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중국 주식시장은 역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이제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시려면 이제 기술주, 홍콩의 기술주들 위주로 접근하실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사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기업들은 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모두 이제 잘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제 저희가 매크로한 그 경제 상황들을 쭉 짚어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아시아 증시에 대한 진단도 내려봤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신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ETF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죠. 그래서 안 그래도 ETF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맞습니다. ETF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소개를 또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지수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ETF 지수 상품이라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 상장된 ETF로 투자를 하면 환 노출형과 환 해지형으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환 해지형하고 이 노출형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일단 환 노출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어쨌거나 달러 표시 자산,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이 투자 수익률 자체가 이제 환율의 변동성,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노출이 되기 싫다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환 해지형, 나는 이런 거 감내할 만하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까지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이제 환 노출형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환 노출과 환 해지에 대해서 좀 뒤에 이제 ETF명에 뒤에 H가 붙어서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는 안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최근 한 달 기준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환 해지형 밑에 있는 리스트를 봐주시면 이제 수익률이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0.42% 기록을 했는데 환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2.77% 정도 기록을 하면서 거의 3% 수준의 수익률 격차가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투자를 하실 때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를 놓고 봤을 때도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는 환율의 상단이 1,500원 이상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1,500원 때문에 이상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 700조 예산 이제 편성하겠다라고 슈퍼 예산 편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적자가 또 100조 원 이상으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에서 오는 그런 환 가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환 노출형에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이름만 보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환 해지가 네. 어떤 위험을 좀 해지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네. 이제 환 노출형 아까 오픈 상품이라고 되었던 그 ETF 상품들이 더 좋은 수익률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네. 역대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1,470원대인데 네. 이게 이제 이전에 우리 2008년에 금융위기 사태를 겪을 네. 때 이래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을 미세하게 또 조정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네. 내년을 또 잘 시작하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연말 정산 관심 있게 보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연말 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가 핵심 포인트인데 네. 절세 계좌를 이용하면 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세 혜택이 크지가 않지만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뭐 미국 증시라던가 중국, 일본 증시에 투자하시는 ETF 같은 경우에는 절세 계좌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연금 계좌, 뭐 DC형 계좌라던가 IRP에 이제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최대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13%에서 16%까지 이제 누리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누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용하는 기간 동안 이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과세 이연의 효과도 누리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65세 이후로 요걸 이제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될 때에는 이제 3%에서 5%대 사이에 연금 소득세만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노후 자금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네요. 맞습니다. 투자도 하고 네, 이제 절세도 투자도 하는 하고, 네. 네, 두 가지의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연금 계좌에서 그러면 ETF를 투자할 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걸까요? ETF를 사실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고려를 하시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운용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많이 보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 유동성이 풍부한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운용 보수로 고려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제 연금 계좌로 투자를 하실 때는 일반 계좌와는 다르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용 보수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운용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년 부과가 되는 1년 단위로 이제 부과가 되는데 금리의 복리 효과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는 저희가 연금을 1, 2년 투자하고 말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앵커님께서 25살이시니까 앞으로 연금을 네, 앞으로 30년은 더 이제 납입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S&P 500 지수 운용 보수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최고 보수 상품과 최저 보수 상품을 비교를 해보면 0.3%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으로 가면 3%, 이제 30년으로 가면 9%까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장기로 갈수록 운용 보수가 저렴한 게 유리하기 때문에 초저 보수 상품들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영 표시된 상품들이 이제 초저 보수 상품이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 고려해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 원큐 미국 S&P 500 역시도 이제 초저 보수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큐 미국 S&P 500이 이제 하나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ETF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이제 연금 계좌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잘 눈여겨보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낮은 보수의 상품들을 포착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연금에 대한 계획까지도 세워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뭐 주식 투자도 있겠고 부동산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요즘 가장 또 핫하게 떠오르는 게 대체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금값이 이전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뭐 경신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금모으기 운동처럼 네. 가지고 있던 금을 전부 다 모아서 이제 팔았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요. 이제 은 시세가 그 뒤를 따라오면서 온스당 57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역사적인 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집에서 또 은 목걸이, 은 귀걸이를 찾아보면서 네, 이제 은이 어디 없나 네, 보고 있는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내년에 온스당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점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못해도 3배 이상은 간다는 맞습니다. 건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연초부터 은을 되게 밀어왔었는데 지금 너무 좋게 기분 좋은 그런 저희가 왜 연초에 못 상황이고요. 만났어요? 네, 아쉽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저는 은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될 때는 이제 금의 사실 가장 큰 매수 주체가 각국의 중앙은행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재개가 되면 각국 중앙은행의 해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이제 은의 성과가 더 우수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훨씬 더 상승률이 네, 크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맞습니다. 금은보화라고 하지 말고 네, 우리는 은금보화. 은금보화라고 순서를 바꿉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이제 TGA 잔고의 방출, 그래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팽창되는 국면은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은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향 수요가 굉장히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불어지게 되면 은도 이제 금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겠지만 현재 그러한 징조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에 투자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인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앞으로 내년에 이제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지 큰 틀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연금 계좌를 통한 ETF 상품 투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정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